여러분,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무심코 SNS를 열었다가 괜히 마음만 복잡해진 적 있으시죠? 분명 어제까지는 멀쩡했는데 입사 동기가 승진했다는 글 하나 보고 갑자기 인생 점검에 들어갑니다. 후배는 투자로 성과를 냈다고 하고 친구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월요일 아침부터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그걸 보다 보면 나만 제자리인가 하는 생각이 슬그머니 올라옵니다. 그러면 머릿속에서 이상한 회의가 시작됩니다. 나도 지금 당장 뭔가 해야 하나? 무리해서라도 결과를 만들어야 하나? 사실 현대인은 일보다 비교하느라 더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날 탈무드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조급함을 다룹니다. 세상의 속도에 휘둘리며 왜 나는 아직인가를 반복하는 우리에게 건네는 아주 차분한 지혜입니다. 바벨론 탈무드와 미드라시 창세기 라빠 12장 4절에 수록된 이 아가다는 창조에 있어서의 잠재성과 현실성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모든 것은 처음부터 내재되어 시기에 드러남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단순히 세상의 시작을 설명하는 신화로 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때가 오기 전까지 남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고 내실을 다지는 삶의 전략으로 읽었습니다. 오늘은 그 오래된 무화과밭의 지혜를 우리 통장 잔고와 인사고가의 언어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걸어갈 20분의 여정은 5개의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언덕에서는 랍비들이 남긴 무화과 비유를 원문 그대로 만나보겠습니다. 사실 무화과 이야기가 왜 인생 이야기로 연결되는지 처음에는 조금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듣고 나면 의외로 승진, 사업, 투자, 인간관계까지 다 연결된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언덕에서는 이 기다림의 법칙이 주역과 손자병법 같은 동양고전과 어떻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대 뇌과학과 경영학은 왜 조금 늦게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고 말하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언덕에서는 언어의 시차, 조직의 역학, 생태계의 성장 속도라는 3가지 관점으로 이야기를 깊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언덕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문학적 통찰을 비추어 보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언덕에서는 내일부터 당장 적용할 수 있는 5가지 실천 지침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오늘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남들보다 빨라지는 방법이 아니라 나만의 때를 읽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은 탈무드 아가다 북 오브 레전드 1부 2장 19절 모든 것은 처음부터 내재되어 시기에 드러남 이야기입니다. 우선 원문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생성된 모든 것은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신 그날에 창조된 형태 그대로이다. 랍비 느헤미야는 하늘과 땅이 창조된 그날 이후 모든 세대가 이미 함께 창조되었다고 해석합니다. 그러자 랍비 유다가 반론합니다. 하지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며 순서대로 창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랍비 느헤미야는 무학과 수학의 비유를 듭니다. 각각의 존재는 처음에 창조되었지만 지정된 때에만 눈에 보이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랍비 베레키아도 동의합니다. 땅이 무엇인가를 내놓았다는 것은 사실 이미 그 안에 예치되어 있었던 것이 밖으로 나온 것뿐이라는 설명입니다.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도 비슷한 착각을 자주 합니다. 누군가 갑자기 성공한 것처럼 보이면 하루아침에 된 줄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몇 년 동안 준비하고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갑자기 유명해진 가수 뒤에 길고 긴 무명 시절이 숨어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랍비들은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순간이 시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준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제 글자 그대로의 뜻을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표면적 줄거리는 창조의 시점을 둘러싼 세 랍비의 토론으로 시작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창세기 2장 4절만 보면 모든 것이 한 번에 창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을 보면 분명히 6일에 걸쳐 순차적으로 창조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 유다는 순차적 창조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랍비 느헤미야는 무화과 나무를 예로 듭니다. 무화과는 한 나무에 함께 달려 있어도 익는 시기가 모두 다릅니다. 어떤 열매는 먼저 익고 어떤 열매는 나중에 익습니다. 그렇다고 나중에 익는 열매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미 거기 있었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학창시절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친구가 10년 뒤에 크게 성장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너무 일찍 주목받다가 금방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랍비 베레키아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땅이 무엇을 내놓았다는 것은 원래 없던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안에 있던 것을 밖으로 드러낸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유대 사회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매우 중요한 질서를 가르쳤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타이밍이 오지 않았을 뿐 가능성과 자원은 이미 준비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통찰이 오늘 비교와 조급함에 지친 우리를 위로해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랍비들의 비유와 그 속에 숨겨진 암시적 의미를 음미해 보시죠.
랍비들이 가져온 무화과나무 비유의 핵심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과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무화과는 처음부터 열매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익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익어가는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봅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가 승진하면 운이 좋았네 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이 몇 년 동안 야근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한 사람의 수익률은 보면서 버틴 시간은 잘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왜 내 노력은 아직 결과가 없지?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사실 그 질문 때문에 많은 사람이 조급해집니다. 아직 익지 않은 무화과를 보면서 열매가 없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랍비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가 안 보인다고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익은 무화과는 이미 무화과입니다. 아직 달콤하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은 햇살과 바람을 견디며 익어가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단순한 농업 이야기가 아닙니다. 잠재성과 현실화 사이의 긴 기다림을 견디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이야기는 인간이 겪는 실존적 고민과 연결되어 해석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시사점이 나옵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사업에서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왜 내 가치는 아직 인정받지 못할까? 라는 서운함입니다. 여기에 비교가 더해지면 조급함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위험한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익지 않은 무화과를 억지로 따서 시장에 내놓는 것처럼 말입니다. 너무 이른 이직, 준비되지 않은 창업,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투자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물론 때로는 과감한 도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급함과 용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시장은 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보다 준비된 사람에게 보상을 줍니다. 회사도 비슷합니다. 자기소개는 스스로 할 수 있지만 신뢰는 시간이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도 가끔 이번 달 안에 인생 역전 같은 광고를 보실 겁니다. 솔직히 그런 광고를 보면 잠깐 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는 광고를 본다고 빨리 익지 않습니다. 결국 자연의 시간을 따라야 합니다. 랍비들은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헐값에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아도 내 안에 준비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조급하게 자신을 증명하려고 뛰어다니기보다 차분하게 내실을 다지는 것이 더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찰은 동양의 고전에서도 정확히 같은 울림으로 발견됩니다. 주역개사전에는 장기여신 대시이동이라는 유명한 문장이 나옵니다. 재능과 무기를 몸 안에 간직하고 때를 기다려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능력이 없어서 숨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꺼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역관계에는 더욱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잠용물용, 즉 잠겨있는 용인이 아직 쓰지 말라는 말입니다. 참 흥미롭습니다. 용이라면 당장 하늘로 올라가고 싶을 텐데 오히려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자격증 하나 따면 당장 인생이 바뀔 것 같고 책 한 권 읽으면 전문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생각보다 차분합니다. 성장에는 숙성 기간이 있습니다. 노래도 전주가 있고 드라마도 복선이 있듯이 인생에도 준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랍비들과 동양의 성현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능력의 존재와 성공의 타이밍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잠든 용을 믿는 사람은 남의 속도에 덜 흔들립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때가 왔을 때 더 크게 날아오르게 됩니다. 고대인들의 직관은 현대과학의 데이터로도 상당 부분 확인됩니다. 행동과학의 부하 효과 연구에 따르면 어떤 문제를 억지로 즉시 해결하려는 사람들보다 충분한 숙성 시간을 가진 사람들이 더 높은 문제 해결 능력을 보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머리를 계속 벽에 부딪히는 것보다 잠시 내려놓고 생각이 익도록 두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기억 안 나던 이름이 샤워할 때 갑자기 떠오르는 경우 말입니다. 경영학의 시장 진입 타이밍 연구도 흥미롭습니다. 남보다 무조건 먼저 들어가는 것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어느 정도 준비된 뒤 적절한 타이밍에 진입한 기업들이 더 높은 성공 확률을 보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것을 들으면 조금 안심이 됩니다. 우리는 늘 먼저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으며 살기 때문입니다. 먼저 취업해야 하고, 먼저 집을 사야 하고, 먼저 성공해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데이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작정 빠른 것이 아니라 준비된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숫자는 감정을 위로하지는 못하지만 방향은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탈무드의 무학과 비유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설익은 열매를 서둘러 따는 것보다 충분히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결국 더 큰 수확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오래된 이야기를 현대학자들의 눈으로 조금 더 깊게 해독해 보겠습니다. 먼저 언어의 문맥입니다. 랍비들은 왜 굳이 창조되었다와 눈에 보이게 되었다를 구분했을까요? 겉으로 보면 비슷한 말 같은데 사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존재하는 것과 인정받는 것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실력이 생긴 날과 평가받는 날은 보통 일치하지 않습니다. 좋은 기획안을 만든 날과 칭찬받는 날도 다르고 열심히 운동한 날과 체중계 숫자가 바뀌는 날도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합니다. 아무 변화가 없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랍비들은 그 시차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이미 창조된 것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상품이 만들어졌다고 즉시 시장이 알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직원이 곧바로 높은 평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가치가 존재하는 시점과 그 가치가 가격으로 인정받는 시점 사이에는 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조급하게 본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 시차를 견디는 힘입니다. 랍비들은 무학과 비유를 통해 바로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직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면에 숨겨진 권력의 역학입니다. 역사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면 당대 랍비들이 살았던 시대는 결코 평온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왜 기다림과 타이밍을 강조했을까요? 그 이유는 현실에서 보상이 결코 일괄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같은 날 출발했다고 같은 날 도착하지 않습니다. 입사 동기들도 어느 순간부터 전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먼저 인정받고 누군가는 조금 늦게 빛을 봅니다. 가끔은 왜 저 사람은 벌써 저기까지 갔을까 하는 생각도 들죠. 그런데 랍비들은 거기에서 비교 대신 타이밍에 주목합니다. 중요한 것은 남이 언제 열매를 맺었는지가 아니라 내 열매가 언제 무르익는가입니다.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자리가 동시에 열리지 않고 모든 기회가 동시에 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조직의 필요와 개인의 강점이 만나는 특정 순간이 존재합니다. 그 순간을 준비한 사람이 기회를 잡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남의 계절을 부러워하기보다 자신의 계절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성공은 단순히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능력과 타이밍이 만나는 지점에서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문학적 수사 속에는 동행과 상생의 생태계가 숨어 있습니다. 랍비들은 왜 수많은 식물 가운데 하필 무화과를 선택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화과는 한 번에 다 익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나무에 달려 있어도 익는 속도가 모두 다릅니다. 어떤 열매는 먼저 익고 어떤 열매는 나중에 익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래서 농부는 오랫동안 수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열매가 같은 날 한꺼번에 익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절반은 썩고 말 것입니다. 이 장면은 현대 조직과도 참 비슷합니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스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직원이 같은 시기에 에이스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가족도 그렇습니다. 자녀마다 성장 속도가 다르고 형제자매도 각자의 리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같은 시계로 측정하려고 합니다. 왜 아직이니? 라는 질문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생태계는 원래 비동기적으로 움직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꽃을 피우고 어떤 사람은 늦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 차이가 오히려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랍비들이 무화과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서로 다른 성장 속도는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를 지속시키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고전 사상의 빛에 이 이야기를 비추어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에서 모든 현실성은 잠재성의 발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 들으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갑자기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성공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결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가능성의 모습을 드러낸 것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어느 날 갑자기 실력이 늘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몇 달 동안 반복했던 연습의 결과였던 경우 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의 변화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보이지 않던 가능성이 적절한 조건을 만나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통찰은 현대 경제와 투자에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워렌 버핏이 강조하는 내재가치 역시 비슷한 개념입니다. 시장은 당장 눈에 보이는 가격에 흔들리지만 본질적인 가치는 그 안에 먼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숫자만 보지 않습니다. 그 안에 숨어있는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탈무드의 무학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잠재성, 현대의 가치 투자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결국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익어가고 있는 가능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고전 문학의 빛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르 듀마의 몽테크리스토 백작 마지막에는 아주 유명한 한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기다려라. 그리고 희망을 가져라. 이 한마디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탈무드의 무학과 비유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에드몽 당테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 순간만 보면 그의 인생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당장 바깥에서 보이는 현실만 본다면 완전한 실패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그는 파리아 신부를 만나 학문을 배우고 세상을 이해하게 되며 훗날 엄청난 자산과 기회를 얻을 준비를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성장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그런 시기가 있으셨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나만 멈춘 것 같고 결과는 없는데 노력만 계속하는 시기 말입니다. 솔직히 그때는 제일 불안합니다. 사람은 성과가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의미를 못 찾을 때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드몽 당테스는 조급하게 감옥을 나오자마자 복수하러 뛰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준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신의 잠재성이 현실이 될 타이밍을 기다린 것입니다. 랍비들의 무화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는 이미 존재하지만 지정된 때가 올 때까지 익어갑니다. 결국 승리는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견딜 줄 아는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급한 질주가 아니라 차분한 숙성과 준비의 힘입니다. 오늘의 논의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탈무드가 전하는 메시지는 의외로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와 가능성은 이미 우리 안에 예치되어 있지만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시기에는 각자 고유한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남의 시간표를 들여다봅니다. 친구의 승진 시기, 동기의 연봉, 후배의 성공 속도를 보며 내 시계를 의심합니다. 하지만 무화과는 옆열매를 보며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자기 햇살을 받고 자기 속도를 읽습니다. 물론 인간은 무화과보다 성격이 급해서 쉽지 않습니다. 월요일에 운동 시작하고 금요일에 거울을 보며 변화를 찾는 존재니까요. 하지만 오늘 랍비들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늦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요소는 지식입니다. 아직 성과가 없다는 사실과 아직 성장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지혜입니다. 내 속도와 세상의 속도가 만나는 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지혜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우리는 비교라는 함정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남의 계절에 흔들리지 않고 나의 계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삶의 주도권이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아침 출근길에 여러분의 책상 위에 올려놓을 5가지 실천 지침을 나누며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내면의 지침입니다. 아직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서 능력이 없다고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성장의 시간을 존중하십시오. 둘째, 행동의 지침입니다. 설익은 무화과를 서둘러 따지 마십시오. 때가 아닐 때는 조급하게 결과를 만들기보다 실력을 축적하는 기간으로 활용하십시오. 셋째, 인간관계의 지침입니다. 남과 속도 경쟁을 벌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생은 100m 달리기보다 마라톤에 더 가깝습니다. 초반에 앞선 사람이 반드시 끝까지 앞서는 것은 아닙니다. 넷째, 가족관계의 지침입니다. 자녀나 배우자를 내 기준의 시간표에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각자의 성장 속도를 인정하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결국 가장 큰 힘이 되어줍니다. 다섯째, 경제관계의 지침입니다. 단기적인 가격 변동보다 본질적인 가치를 먼저 보십시오. 지금 눈에 띄지 않아도 꾸준히 익어가는 자산과 역량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내일 아침 또다시 SNS를 열었는데 누군가의 성공 소식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잠깐 웃으며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의 무화과가 익었구나. 그리고 내 무화과도 지금 어딘가에서 익어가고 있겠구나. 조급함 대신 준비를 선택하고 비교 대신 성장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무에는 이미 여러분만의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무르익을 시간을 믿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